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프랜차이즈 구축론, 시스템 구축론 3조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강의 내용은 1, 2차의 개요와 함께 2차의 그 가치사설, 밸류 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 국내에서 움직이는 그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와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입니다만 거기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지원, 수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재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은 이제 동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또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만 이제 한 50분 정도, 50분간 여러분하고 같이 좋은 내용으로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산업의 이해와 성공 요건으로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이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만,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에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의 대가로서 사업 활동을 행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영업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조직, 교육훈련, 머천다이징, 개념관리에 관한 지속적인 관계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한국의 프랜차이즈 협회에서는 거의 유사합니다만은 사업자와 가맹점 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하는 선제 조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자기 상호, 상표, 기타 영업이 상징되는 것을 경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동일한 이미지 아래에서 이렇게 해서 양자의 계수인 관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만은 좀 더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에서의 정의가 아주 심플하고 아주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프랜차이즈 산업의 이해와 성공 요건으로서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 구도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은 자,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 수익 모델에 대한 가맹 계약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본부는 가맹점의 프랜차이즈 사업 기반 제공, 상표, 상품, 앞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영업 표시, 그 다음에 광고, 영업 지원 지도 등을 주고 있고, 가맹점은 본부에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 무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용 대가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가맹 및 로열티, 직업 보고 또는 시스템 및 가맹 본부에서 내려준 매뉴얼에 대한 준수, 시스템에 대한 준수 이런 부분을 이행해서 본부에 실행 결과를 알려주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경영 전략 및 이미지 통일화를 통해서 지속적 파트너십이 유지되고 상호 윈윈의 개념입니다만 또한 이를 통하여 사업 활성화 및 공동 이익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공 조건을 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영 특성은 이미 여러분 아마 다른 프랜차이즈에 대한 타 과목에서도 얘기됐습니다만 일단 여러분한테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라는 부분을 다시 리마인드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입니다. 경영 특성 한마디로 말하면 계약 산업이다, 그죠? 시스템 산업이다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계약 관계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가맹계약을 의미한다. 그래서 시스템 산업이란 지금 여러분 시스템 구축론을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지식산업에 대한 시스템화, 즉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세 가지입니다. 그죠?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점포된 가맹점의 통일된 이미지로 관리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야 이게 프랜차이즈 산업의 가장 근간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소집되는 가능한 각종 매뉴얼이 구축이 되어야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사업의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점과 가맹점 간의 경영 전략과 시스템을 공유, 그 다음에 한 배를 탄 공동 운영 체적인 공동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시스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7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본점과 가맹점 간의 경영 전략 및 방침 및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게 절대적입니다. 프랜차이즈 하는 목적이 이것이고, 프랜차이즈는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G까지 경영 전략과 방침 및 통일성의 유지입니다. 예. 둘째, 아이템과 수익 모델을 가진 독특한 이미지의 통일성이 함께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걸 뭐 하나의 이미지 구축이나 아니면은 뭐 캐릭터에 수반되는 게 아니고 국한된 게 아니고 여러 이 프랜차이즈 산업을 움직이는 또 사업을 움직이는 모든 부분의 이미지 통일이 함께 유지되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점 가맹점 간의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개선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사업이 커질수록 모든 게 시스템이 발전되고 또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구조는 워낙 시장 경쟁이 심한 하나의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혁과 개선이 일어나고 또한 변화가 일어나줘야 됩니다. 이런 또 상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산업은 FC 다점포에 의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가치를 창출합니다만 예전에는 20개 정도면은 아마 뭐 먹고 산다고 할 정도였는데 요즘은 아마 50개 정도 돼야 본점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프랜차이즈는 일단은 로열티가 적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로열티로 초기 산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전략적인 마인드 제고와 정책의 전개가 필요합니다. 무형의 자산 가치를 인정하는 마인드가 필수 조건입니다. 그죠? 이건 뭐냐면 가맹점이 본사에 대해서 내려오는 그 상호나 아니면 브랜드나 아니면 기타 등등에 대한 뭐 전략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제도라든지 마케팅 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산 가치를 인정하는 마인드가 필수적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은 가맹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다음 여섯째, 차별화된 전략과 노하우를 상호 존중해야 됩니다. 이게 본사는 물론 본사의 앞선 전략 마인드를 가지고 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가맹점주들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초정생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브랜드 체인지한 가맹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가 쌓인 사람들이라 이런 부분들에서는 노하우를 상호 존중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적인 제도를 또 만들어서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 여부는 본점과 가맹점 간의 신뢰 구축 어떤입니다. 신뢰 구축이 돼야 됩니다. 뭐 모든 사회적 구조가 어렵습니다만 특히 가맹 사업,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신뢰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영평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영평가는 두 개의 기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는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협회와 또 하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프랜차이즈 본부 수준평가 제도를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합니다만 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랜차이즈 본부 수준평가 제도의 심의위원으로서 약 한 10년 정도 역할을 해왔고 요즘은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만 재작년까지도 이런 심사위원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 자, 이러한 프랜차이즈 대상을 이걸 소위 말해서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예. 어떤 이유일까? 예. 자, 첫째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과 가맹점 발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 소위 말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계속. 그리고 이 산업 구조 자체가 뭔가 잘 되는 기업에 대해서 찾아내고 칭찬해주고 그에 대한 부분을 모디파이하고 또 거기서 또 개선 찾고 혁신적인 점을 찾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환으로서 이러한 수상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자, 세 번째는 어, 업계 의지를 결집하고 유공자 포상을 통해서 대국민 홍보와 업계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바로 위에 고용 창출하고 투자의 촉진 등으로 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과 연기가 됩니다만, 자 이런 부분이 그런 뭐냐면 상생입니다. 상생. 제가 기업은 돈 넣고 돈 먹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상생을 통해서 서로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시상하는 제도가 바로 이런 프랜차이즈 대상, 한국 프랜차이즈 대상인데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서 그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상 연역을 보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21회고 올해가 되면 아마 22회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2000년도는 자체 포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산업협회 포상에 의해서 32개의 회사를 포상한 바 있고 2002년도부터는 소위 말해서 정부 포상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4개부터 시작해서 03년, 04, 05년에서 10개, 10개, 11개, 11개 하다가 최근에는 13개에서 15개, 뭐 경우에 작을 때는 11개까지 뭐 축소도 했습니다만 최근엔 12개부터 14개까지 정부 포상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그리고 장관상 이런 부분입니다. 자체 포상은 소위 말해서 그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서 나름대로의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준 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자체 포상을 꽤 많은 숫자를 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협회와 산업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중소기업벤처부 하고 연계해서 같이 주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포상에 대한 부분은 계속 타는 기업들이 계속 타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이걸 그 연속해서 몇 번 타면은 그 명예 전당에 올라가서 더 이상 뭐 이런 시상에 대해서 신청하지 않는 기업도 있긴 있습니다만 뒤쪽에서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상을 탔습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2001년도부터 한번 2005년도까지 볼까요? 김간의 크렌토피아 족기족기, 장충동 왕족발, 뭐 멕시칸 치킨, 선말 얘기, 원할머니, 가야골, 뭐 이런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 아마 40대 정도 되신 분들이 아마 들은 브랜드일 수 있고 프랜차이즈 본부일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상을 탔고 최근에는 이제 많은 이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개의 회사들은 그 명예 전당에 이미 또 올라간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자기들은 평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6, 7, 8, 9, 10 해서 쭉 올라오고요. 근데 이 보면은 여기서 특징은 최선당이 2010년에도 정부 포상을 탔습니다만은 계속 2019년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속으로 타지 않고 본인이 정말 이미지 메이크업을 위해서 계속 최선당은 역할을 했고 최선당이 아마 저게 7, 8년 전인가요? 소비자 그 크레임으로 사회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그 경영 평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받은 그런 회사가 있고 이게 회사의 그 경영 방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계속 신청해서
수상을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 여기 아시다시피 노랑푸드, 뭐 이디야, 그다음에 호경 FC, 그다음에 재작년에 크린토피아, 최선당, 지호, 그다음에 18년도에 한국인삼공사 SY 프랜차이즈 최선당은 계속 자체 포상도 하고 정부 포상도 받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선당은 이미 대통령상을 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신청해서 본인들이 그 회사의 경영진들이 다시 리마인드하는, 레벨업 시키고 다시 리프레시하는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이런 경영평가를 신청하고 다시 수상을 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영평가 현황은 시장 분야가 8개 분야입니다. 그리고 공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업종별로는 3개 부분, 외식과 도소매와 서비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3개를 프랜차이즈로 따지면 뭐 거의 다 들어간다 봐야죠. 뭐 이외에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3가지 그 산업 부분이 프랜차이즈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분 부분, 그 특별 부분에 동장성장, 연구개발 및 정보화 부분, 다음에 해외 진출 부분, 다음에 신생 브랜드 부분. 이것들은 뒤에서 다시 그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여러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공로 유공자 부분, 이렇게 해서 3개 하나, 4개 하나 해서 8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포상계획 업종별에서 외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외식 부분, 도소매, 서비스, 단체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특별 부분에 동반성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구개발, 정보화, 해외 진출, 신생 브랜드 단체, 가맹점 부분도 단체, 그 다음에 개인 공로 유공자 부분은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 종류는 정부 기관은 앞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얘기했습니다. 장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다음에 이렇게 5개 부분의 그 정부 표창이 있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회장상은 포상 대상은 이러면 단체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포상 계획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준수해서 포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상계획 업종별의 외식, 도소매, 서비스업은 건전한 기업가 정신으로 경영 합리와 필연적인 프랜차이즈를 위한 가맹사업 등의 적극 노력을 하여 모험이 되는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업 대표자로서 기업 경영을 하는 단체, 회사가 받는데 기업 대표가 받는다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얘기로 추격할 수가 있는데, 건전한 기업가 정신, 그리고 경영 합리와 표준적인 프랜차이즈 기업. 표준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이란 결국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구축과 원활한 시스템 운영, 그리고 끊임없는 시스템의 변화, 이런 부분, 이게 바로 포상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시스템 경쟁력, 가맹점 지원 및 관리, 정보와 물류 시스템, 산업 및 사회적 공헌도,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뭐 저도 계속 여기 심사위원으로서 가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많게는 140개부터 작게는 63개, 4개까지 항목을 평가하는데, 재무제표의 재무성과는 반드시 필연적인 성과 지표고 평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기업이
기업 활동을 12월 달에 마감하면은 3월 말까지 해서 이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신고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프랜차이즈 본부는 공정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다시 해줘야 됩니다. 등록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특별 부분은 동반성장, 연구개발, 정보화, 해외 진출, 신생 브랜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네 가지 분야죠. 자, 동반성장, 연구개발, 정보화, 해외 진출, 신생 브랜드 등 다양한 부분의 노력을 적극 노력에 모범이 되는 대표 기업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초반에는 그 해외 진출 신생 브랜드에 대한 부분이 좀 없었다가 나중에 점점점 이게 21회, 22회 올라오면서 그 중간쯤에서 만들어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도 한국 시장에서 계속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영평가 현황의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반성장. 아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내용을 하나하나의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반성장은 결국 뭐야? 본점과 가맹점의 상생입니다. 상생. 그러니까 생존과 발전을 뭐 한마디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면 창업 지원 프로그램, 경영 지원, 그 다음에 가맹점 매출과 수익, 계약과 거래 공정성, 가맹점의 커뮤니케이션, 재무제표, 이렇게 이게 동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하는 과정과 프로그램 시스템하고 성장한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혼합적인 걸 동반 성장의 결과물로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 및 정보는 연구개발 역량하고 연구개발적, 그 다음에 연구개발 시스템 관리, 그 다음에 연구개발적 연구개발이 공조의 개념입니다. 정보화 역량, 그 다음에 정보화의 경쟁력, 정보화의 활용 역량, 재무제표 등을 고려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는 어디든 들어갑니다. 왜? 모든 게 뭐로 나타난다? 경영 실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동방성장이든 R&D 정보화든 해외 진출이든 신생불이든 뒤에서 최종적으로 평가 항목보다 재무제표 나오는 경영 성과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해외 진출은 해외 진출에 관련된 기업 역량, 경영진의 국제 기업가 정신, 해외 진출 관련 경영 성과,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세계화 국제화를 시작하면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K-팝이나 K-푸드 또 K-컬처로 관련해서 지금 해외 지금 프랜차이즈들이 몇 개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좀 나가고 있는데 한 20년쯤 하면 됐던 기억이 있는데 한 1차로 하면 실패를 다 겪었고 요즘은 또 다시 또 재건해서 나가는 그런 프랜차이즈 본부들도 있습니다. 다음 신생 브랜드는 경영진의 비전과 역량, 브랜드 컨셉 독창성,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시스템을 여러분과 같이 학습할 때에 하나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 관련해서 해외 진출로 통해서 한국의 푸드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의 명성을 알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실패의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건 뒤에서 다시 여러분하고 학습할 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유공자입니다. 그죠?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헌신적 도전 노력을 한 프랜차이즈 발전 및 선진화에 기여한 대표자 또는 임원입니다. 그리고 재직 회사에 근무 중인 자, 그러니까 퇴직자가 아니고 개인 공로는
현재 프랜차이즈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원 이상급의 대표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경력은 현 재직회사뿐만 아니라 과거 근무 중소기업의 재직 기간도 인정해서 공적 기간을 인정을 해줍니다. 연구개발 실직이라든지 협의회 운영 실직이라든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기여를 했는지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산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홍보 활동이나 프랜차이즈 질적 성장을 위해서 뭐 홍보 연구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가맹점 부분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가맹점의 경영 성과, 위생 및 청결 관리, 고객 품질 관리 등 리더십이 우수한 가맹점 대표에게 대표자입니다만 이건 단체상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맹점 자체가 하나의 단체의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가맹점의 경영 성과, 가맹점 위생 청결 관리, 고객 서비스 품질 관리, 가맹점 리더십을 고려해 평가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건 예전에 우리가 그 가맹점 시스템을 처음 도입할 때는 초기에 계속 늘려가는, 그리고 자 우리 그 프랜차이즈 본부하고 계약을 맺으면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부자 되고 이런 얘기만 해서 가문이설로 해가지고 망한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20개 정도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50개 이상이 돼야 가맹점 운영이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본부가 생존과 발전 유지가 가능하다고들 판단하고 있고, 또 어떤 업종에서는 100개 이상을 또 얘기하고 있는 대표자들도 있습니다. 예. 자, 신청 자격은 뭐 이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내 영업 중인 영업주의, 그리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정부 포상의 결격 사유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금지사항이나 아니면은 집행유예나 이런 걸 받지 않거나, 아니면은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라에 내는 세금의 국세나 지방세의 미납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그 직원들한테 사대 보험을 미지급됐다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4대 보험 자체가 국가기관의 그 기업 부담금에 대해서 미납분이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결격 사유로서 해당이 됩니다. 자, 신청 방법은 구비서류 작성해서 내면 되겠습니다만, 일단 업종별 부분과 특별 부분은 총 2회까지 중복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나머지는 또 뒤에서 하나하나 다시 이런 그 경우가 나올 때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평가 현황은 신청 접수를 하면은 업종별 심사반 편성, 업종이 몇 개 있었죠? 3개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공적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일단 서류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서류에 대한 부분을 체크리스트에 통해서 체크를 한 다음에 현지 실사 심사를 하는데, 정부 포상 수상 후보 기업에 대해서는 특히 현지 실사 심사를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면은 거기서 이제 PPT로 이제 브리핑을 현지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대표이사하고 관계자하고 간부 사원들 모여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심사 결과물이 모여지면은 전체 대상 심의위원을 개최합니다. 심사위원들은 보통 한 5인 전후에서 아마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소진공의 수준평가 심사원은 현장 심사 2명이 나가고, 또 다시 그걸 결과물로 해서 5명의 교수진이나 전문가들이 다시 심사를 합니다만, 이게 지금 공적 심사 같은 것도 아마 5명에서 많게는 7명까지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정부 포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다음에 최종 확정해서 알려주고 행사에 초대를 하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공적 심사는 정량적과 정성적 평가를 나누기도 합니다만, 재무 성과는 무슨 평가다? 정양적 평가다.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신뢰도 구축이라든지 마인드 제고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뭐 등등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다 정성적 평가도 정량적으로 지금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고, 정성적도 소위 말해서 레인지를 둬가지고 그에 대한 점수를 부여해서 정량화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별 심의위원회의 평가 모델이 공개 정보서와 공정 요약서를 토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는 매년 3월 말까지 정보공개서를 넣도록끔 되어 있습니다만, 만일 이게 허위가 됐을 경우는 경고 조치는 나중에 프랜차이즈 본부로서의 그 허가 취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프랜차이즈 업을 하고 있는 것 본부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 본부 등록이 안 되는 업체들도 꽤 있습니다. 예.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기반 구축이 되면 하려고 지금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가맹점 수를 조금 늘려가는 이런 형태를 가진 소위 말해서 그 EAB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꽤 있습니다. 현지 시설하는데 현지 정부 포상 수상 후보 기업에 대해서 방문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데 아마 자체 포상은 서류 심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건 아마 그때그때 아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전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표에 의한 평가와 전문가위원들을 종합검토해서 포상 대상자를 확정하는데, 물론 시작할 때는 일단 정부 포상하고 산업협회 포상의 숫자는 대충 정해놨습니다만은, 이게 나중에 보고 경우에 따라서 더 상을 줘야 되겠다, 아니면은 올해는 전반적으로 수준이 좀 떨어졌다 하면 다시 전체 상의 숫자를 낮추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에 플렉시블하게 유연하게 이렇게 업체 수가 나오는 뭐 그런 아마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상용평가의 대상 평가지는 주요 항목에 대해 총 1100점입니다. 그래서 경영자 평가가 200점 들어갑니다. 그죠? 정책 참여도, 그다음에 경영자의 자질 및 경영 철학이 들어갑니다. 그죠? 인품, 사업 경영, 실적, 리더십, 관리력, 사업 마인드, 경영 혁신 의지 등. 자, 이런 내용에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하고 같이 시스템 구축론의 본론에 들어가서 다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영 시스템과 경영 상태 및 경영 성과 240점을 둡니다. 그래서 가맹 사업 연수, 기업 형태, 그 다음에 기업 경영 조직과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무구조. 재무구조는 어디든 들어갑니다. 그죠? 손익계산서, 경상이익률 3년간. 그리고 이게 지금 그 경영평가 대상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이익률이 좋아야, 최소한 영업이익률이 좋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 영업이익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납부 후 이익, 납부 전 이익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익에 대한 부분 나중에 손익계산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의 원부자재 개발하고 연구부서 개발비 등의 내용들이 그 평가를 받습니다. 다음은 사업 전망 및 경영 전략이다. 자, 경영 전략은 중장기 사업 계획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고, 최소한 5년을 해서, 저도 회사에 다닐 때 그랬습니다만은, 중장기 사업 계획은 매년 5년마다 레벨업 시킵니다. 그래서 2000에서 2004년도까지면은 2000년도이 지나면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기간이 지날수록 기존에 세워놨던 그 중장기 사업 계획에다가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10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가 그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10년이 강산이 지금은 기업은 뭐 3년, 5년, 3년, 2년, 1년 만에 또 변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우리가 그 신사업에 대해서 브레이븐 포인트 따질 때 통상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줬습니다만 최근에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당해년도 이익을 내는 이런 신사업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건 이제 물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동종업종 또는 타업종 아니면은 자기 종사한 업종이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에서 또 이기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예전에 5년 만에 나는 이익 또 3년 만에 나는 이익이 아니고 당연한 이익도 낼 수 있는 이런 산업 구조를 가져가자는 부분 쪽으로 자꾸 마인드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3년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기반 조성 그다음에 확산 그다음에 이익 창출 이런 3년 계획인데 여러분 쿠팡 알다시피 쿠팡이 지금 10년 됐죠? 11년 됐나요? 11년 됐는데 아직도 이익을 못 내고 있고 올해는 17조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아마 적자도 한 100억, 1200억 정도 내 나름대로 뭐 얘기를 해봅니다. 근데 아마 쿠팡은 내년도부터는 20조 달성이 되면서 상당한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아마 작년인가요? 쿠팡이 미국 정시에 상장되면서 손정희 씨 같은 경우는 3조를 투자하고 11조인가를 가져가는 그런 경이적인 성과를 냈습니다만 원래 한국에서는 3년간 이익을 내야 IPO가 가능합니다. 상장이 가능한데 미국에서는 이게 저도 지금 쿠팡이 상장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좀 의아한 점은 있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아마 그 발전성을 보고서 아마 미국 시장에 아마 상장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지금 쿠팡이 뭐썩그 주가는 뭐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얘기 듣긴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플렉시블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맹점 간의 관계는 140점을 주고 있습니다만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항목이라든지 추가 항목 여부라든지 본사 현황 사전 공시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가맹 시스템 가맹이 로열티 상품 대관의 결제 방법 본사의 가맹점 리콜제 그다음에 분쟁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가맹 시스템의 그 내용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가맹점 지원입니다. 가맹점 매운이나 슈퍼바이저 방문이라든지 슈퍼바이저하고 영업사원이 좀 틀립니다. 슈퍼바이저 영업사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업사원은 뭐야 거래선 관리나 물건의 납품 이런 뭐 슈퍼바이저는 경영지도의 개념입니다. 혁신과 경영지도. 물론 이제 작은 규모에서는 슈퍼바이저하고 영업사원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만 다음에 가맹점의 만족도입니다. 220점인데 리콜 제도 시행 여부, 슈퍼바이저 방문 여부, 물류 공급 지속적 광고, 판촉물 지원 교육, 상권 보호, 반품 처리, 가맹점의 경영 참여 여부, 가맹점 관리 메뉴인데 자 상권 보호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맹점 간의 그 거리 반경이 뭐 예를 들어서 300m 안에 둘 수 없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저 편의점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각각의 동일 브랜드는 몇 메다 이상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물론 그 동네 상권하고 광역 상권하고 뭐 역세권 이런 부분하고 차이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나름대로의 상권 보호를 위해서 법적으로도 일부 시행이 되고 있고 이걸 또 이행하기 위한 또 나름대로의 본부의 그 매뉴얼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관 소위 시행령하고 운영 매뉴얼에도 그걸 분명히 명기를 해주고 있고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그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품 처리 방법은 물건을 바꿔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덤을 줌으로써 반품을 가맹점에서 스스로 처리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일부 반품에 대해서는 신제품을 갖다 주고 다시 반품을 받아오는 이런 그 반품 처리는 그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그리고 산업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준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준평가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쪽에 한 10여 년간을